안녕하세요. 머니톡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또는 아빠, 나 사고가 났어. 목소리는 분명 자녀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금 바로 송금해줘.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녀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목소리는 실제로 자녀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범죄 조직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몇 초만 녹음된 음성만 있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한 AI 보이스피싱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낯선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면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정말 가족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전에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마, 나 휴대폰 잃어버렸어. 지금 다른 전화로 연락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내 계좌가 안 돼. 그리고 곧바로 다른 계좌번호를 보내줍니다. 이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의심보다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는 사기 조직의 계좌입니다. 그리고 돈은 바로 다른 계좌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고를 해도 돈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음성 복제 같은 기술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속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사기를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실제로 사용되는 AI 보이스피싱 수법 5가지, 그리고 이런 사기를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이런 사기에 속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즘 가장 무서운 신종 보이스피싱 첫 번째 수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톡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또는 아빠, 나 사고가 났어. 목소리는 분명 자녀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금 바로 송금해줘.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녀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목소리는 실제로 자녀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범죄 조직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몇 초만 녹음된 음성만 있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한 AI 보이스피싱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낯선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면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정말 가족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전에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마, 나 휴대폰 잃어버렸어. 지금 다른 전화로 연락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내 계좌가 안 돼. 그리고 곧바로 다른 계좌번호를 보내줍니다. 이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의심보다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는 사기 조직의 계좌입니다. 그리고 돈은 바로 다른 계좌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고를 해도 돈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음성 복제 같은 기술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속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사기를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실제로 사용되는 AI 보이스피싱 수법 5가지, 그리고 이런 사기를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이런 사기에 속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즘 가장 무서운 신종 보이스피싱 첫 번째 수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바로 문자와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전화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났어. 또는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대화 내용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회사라서 전화 못해. 지금 급한 상황이야. 지금 돈을 보내줘야 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좌번호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이 계좌로 돈 보내줘. 지금 바로 보내야 해. 이때 부모님들은 자녀가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사기 조직입니다. 이런 사기는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방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미리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고장, 휴대폰 분실, 회사에서 전화 못함, 친구 계좌 사용, 이런 설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수법도 간단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사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의심해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요청하거나 직접 전화를 해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기범들은 이런 요청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사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보이스피싱은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SNS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더 교묘한 방식의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짜 금융 앱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바로 가짜 금융 앱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예전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계좌를 보호하려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는 금융보안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문자에는 앱 설치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앱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이 앱은 은행 앱이 아니라 사기 조직이 만든 가짜 앱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이 사기 조직에게 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확인, 전화 기록 확인, 앱 사용 기록 확인, 이런 정보들이 사기 조직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원격 조작 기능입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은행 앱에 접속하면 사기 조직은 그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수법이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가 직접 앱을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화로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문자로 앱 설치 링크를 보내거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의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링크를 누르지 말고 전화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 이런 가짜 앱 사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범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사기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앱을 사용하는 중장년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이런 사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금지, 문자 링크 클릭 금지, 금융 관련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세 번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방식의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 사기와 금융 단톡방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신종 사기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신종 금융 사기는 바로 투자 단톡방 사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들도 이 점을 이용합니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자나 메시지가 옵니다. 무료 주식 정보방입니다. 또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투자 그룹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링크를 눌러 단톡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톡방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오늘 추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곧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 사진도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 500만 원 수익, 이번 달 3천만 원 수익, 이런 사진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익이 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점점 믿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단톡방은 사기 조직이 만든 가짜방입니다. 수익 인증 사진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는 사기 조직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러 수익이 난 것처럼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 종목으로 돈 벌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더 쉽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투자가 아니라 사기 조직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방식의 사기는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투자를 권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톡방 투자 추천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 인증 사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무조건 믿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투자라는 것은 원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조건 수익이 난다 또는 100% 확실하다 이런 말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네 번째 신종금융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기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즘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금융 사기 수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표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목소리 보이스피싱입니다. 사기 조직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만 듣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메신저 사기입니다.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하거나 번호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메신저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가짜 금융 앱 사기입니다. 전화로 보안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서 가짜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이 해킹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단톡방 사기입니다.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단톡방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며 돈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급하게 만들면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확인했을 일을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먼저 잠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공식 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사기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범들은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이런 사기 수법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가족이나 부모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를 막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금융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수법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니톡 리포트에서는 금융상식, 돈 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 같은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머니톡 리포트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금융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톡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